남북한 동포 여러분, 해외 남북한 교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입니다. 대동강TV를 보면 조선이 보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북한의 주요 이슈,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동향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를 알아보는 주간 조선 정세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워싱턴 선언,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발표한 워싱턴 선언, 북한의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그 양상과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4월 예정되어 있던 정찰위성 발사 못했죠?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4월 29일 날 비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못난 인간, 이건 우리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고, 늙은이의 망언, 이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한 겁니다. 이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9월 21일 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늑다리 미치광이 겁먹은 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하겠다. 이거는 이제 선제 공격하겠다는 얘기, 비난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천만한 핵전쟁의 행각의 진상을 해부한다. 조선중앙통신 30일.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조선중앙통신이 전략자산 전개의 적법성을 떠드는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월 3일 날은 신천박물관 황해도에서 청년 학생들의 복수 결의 모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영식까지 했죠. 근데 화면은 안 보여져 있어요. 화면은. 그 다음에 5월 4일 날 이 직맹원들이 개성에서, 그 다음에 여맹원들은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농업근로자, 농군맹이 또 이제 규탄했고요. 이 5월 1일부터 이 6차례에 걸쳐서 6일까지 노동신문에서 이 고조되는 비난과 조소, 심각한 우려를 몰아한 괴뢰욕도의 구걸행각,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6차례 시리즈를, 이런 이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조선중앙TV가 또 5월 5일 날 5시 정규 뉴스는 15분 했는데, 그 중에 8분을 이 한국,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한 반응, 비판 반응만 집중적으로 보내줬습니다. 거의 절반. 거의 유례를 찾기 없는 최근의 보도 경향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한미 간 협력의 최대치의 합의가 나온 겁니다. 왜냐?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불가능합니다. 자, 전략 잠수함, 전략 폭격기 한반도 오기로 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하이오급 전략 잠수함 하나에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에 대략 6,000배가량의 핵탄두가 들어있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15킬로톤짜리거든요. 근데 오하이오급의 20개의 발사관에 하나에 들어있는 미사일에 14개의 탄두가 들어가고, 그 탄두 하나에 히로시마에 32배 가까운 폭발력이 들어갑니다. 6,000배입니다. 지구 종말의 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그 다음에 한미 핵협의그룹이 가동이 되면 이게 한미 간에 최초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협의하는 최초의 양자협의체입니다. 우리가 핵 발언권이 생겨요. 핵무기 저주, 핵경쟁 딜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가 핵경쟁을 하면 가난한 나라가 무너집니다. 소련이 세계 최고 핵무기, 최대 핵무기를 가지고도 붕괴됐거든요. 그럼 결국 북한이 그동안 전략적인 우위가 있던 한반도 핵을 이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가 이제 핵 대 핵으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핵 경쟁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 공포가 사실은 북한의 이런 강력한 반발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 사회 일각에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여론도 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반응을 보면 워싱턴 선언이 주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북한 정찰위성 발사한다고 그랬죠? 노동당 8차 대회에서 2021년 1월에 그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서 네 번째 위에서 네 번째 동그라미에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 정찰위성 운용 이런 말 했죠? 2022년 12월 18일 날 지난해 말이죠. 국가우주개발국에서 2023년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2022년 말 지난해 말에 최단 기간 내에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8일, 금년 4월 18일 날 우주 정찰 능력 보유를 가장 중차대한 선결적 과업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럼 4월 달에 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쐈죠. 못 쐈죠. 제가 왜 못 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군사적인 많은 부분에 뭐 핵무기, 미사일, 위성을 얘기하지만 아주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거든요. 자, 볼까요? 이게 지난해 12월 18일 날 위성의 위성 시험품, 이 최종 시험 단계의 위성 시험품을 발사했다고 북한이 보여주고 이게 찍었다고 하는 이 인천 쪽과 이 서울 중앙, 이 서울 중앙 가운데가 한강인 거 아시죠?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도 구글보다 더 자세히 안 보이죠? 이게 20m 분해능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이게 20m 해상도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m라고 그랬죠? 20m. 미국이 쓰는 키홀이라고 하는 KH가 이제 키홀의 약자고요. 최신 버전 KH-12가 있는데 이게 해상도가 15cm입니다. 20m면은요, 건물이 뭔지도 구분이 안 가요. 해상도가 15cm면은 사람 얼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카셈 술라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군, 이 쿠두스군이라고 그러는데 이란은 군대가 두 개 있습니다. 그 사령관이 이란의 제2인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미군이 이 MQ-9 리퍼 무인 공격기로 2020년 1월 3일 날 제거를 했어요. 암살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 얼굴을 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란에서 떠날 때부터 키홀이 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15cm 정도 돼야만 사람 얼굴을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러시아가 쓰는 페르소나도 해상도가 30cm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호 사업으로 대한민국이 올해 하반기에 위성을 발사하거든요. 30에서 50cm가 목표입니다. 근데 20m면은요, 일반적인 대학원생들이 만드는 시험 위성체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20m 가지고 지금 쐈다고 그러거든요. 기술이 없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7월 23일 날 북한이 이제 핵잠수함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2019년 7월 23일 날 몇 년 전이에요? 벌써 한 4년 됐죠? 이게 신형 잠수함이라고 보여줬는데 여러분 오른쪽 맨 위에 맨 옆에 윗부분의 사진에 그 철제 계단 옆에 이렇게 쭈그러든 부분 보이시죠? 이게 수압에 의해서 쭈그러드는 거예요. 수압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여러분들? 신형 잠수함이면 수압에 대해서 쭈그러들 일이 없잖아요. 쓰던 잠수함을 개조하는 거예요. 로미오급 구형 잠수함을. 이게 신형 잠수함이 아닙니다. 핵 잠수함 북한 기술로 절대 못 만듭니다. 자, 북한이 쓴 화성 17형 ICBM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왼쪽 사진이 처음 쏘는 거고 오른쪽 사진 보면은 불길이 화염이 어떻게 됐죠? 차체 전체를 태우고 있죠? 이 화염이 차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죠? 왼쪽이 처음이고 오른쪽이 올라가면서 화염이 어떻게 돼요? 차량 앞으로 나왔죠? 그럼 차량이 밑에가 타버린 거예요, 지금. 자, 왼쪽 보면은 뭐라고 써 있죠? 중간에 화성 17형 발사대차 제321호의 영웅칭호를 수여한다 그랬죠? 근데 오른쪽 보세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앉아있는데 차 번호가 몇 번이죠? 322호죠. 아니, 상은 321호를 줬는데 사진은 322호를 찍었어요. 왜? 차량이 손상돼서 못 움직였거든요. 이게 북한의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023년 4월 13일 날 얼마 안 됐죠. 쏜 고체 화성 18형입니다. 이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항상 북한은 정상각도 발사 못한다. 저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때 말하는 게 지금 뭐라고 말했느냐. 1단 로켓은 표준 탄도 비행 정상각도로 쐈다. 노동신문이 말했어요. 2, 3단만 고각이다. 근데 보세요. 지금 밑에 처음 떨어지는 1단 로켓 가운데 있는 거 보시면 함경남도 금약은 호도반도 앞 10km 해상에 떨어졌다. 아니 1단 로켓이 인천 앞바다 10km 떨어지면 얼마나 위험해요. 이렇게 정상각도로 쐈는데도 원산 앞바다 10km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고각으로 쏘면 어떻게 되죠? 1단이 평양 인근에 떨어지죠. 평양에 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은 항상 이렇게 1단은 표준 각도로 쐈어요. 근데 정상각도 발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덮으려고 1단 로켓은 표준 각도로 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정상각도로 발사를 아직 못한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워싱턴 선언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4월에 정찰 위성 발사 못한 거에 대한 이유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주간 조선 정세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